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두 번째 답사지가 됐네요. 밤섬나루. 원래 세 번째 올 계획이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오늘 사실 코스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우리 최 작가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최 작가님께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잡아주신 코스를 보고 거기에 이제 그 지리에 살을 붙이는 이렇게 답사 순서를 잡아봤거든요. 편안하게 이렇게 잡았는데 우선 여기는 최 작가님께 밤섬나루, 밤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그다음에 제가 지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섬나루는 이 가로리반에서 가장 그러니까 원북면으로 보면은 중간 지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호암기, 전성기였을 때는 부도항에서 인천으로 여객선이 이동을 할 때 그때 이 지역은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서울의 명동거리만큼 굉장히 번화가였고요. 지금 서 계신 이 집이 그때 나루터 포타는 집이었고 이 댁에서 배가 인천에서 오면 큰 길에서 요 물이 여기까지 차였을 때는 은하오든지 한성오든지 배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내리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물이 없을 때는 여기서 이제 쪽배가 요 밤섬 뒤에로 가서 큰 물길에 가서 사람들을 내려서 바다도 싣고 갔든가 물이 더 빠지면 저 밤섬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유두라고 그러죠. 돌로 놓은 다리를 건너서 왔던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려서 그 많은 인원들이 이제 아까 큰 길로 걸어서 나가죠. 그러면 여기는 이봉리, 당달리, 사창리 뭐 이런 여기 한 지역의 분들이 인천으로 그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니던 곳. 특히 명절 시즌에는 아주 이 동네가 완전히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었고 여기서 이제 배를 기다린다든가 배를 타고던가 쉬어가는 이 집이 그때는 굉장히 호황기였는데 지금 보면 정말 인적이 간 곳이 없다고 배도 갔고 그 많은 인물들이 지금은 통로로 다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밤섬은 이제 밤같이 생겼다, 물도같이 생겼다. 그래서
많이 살지는 않았고요. 제가 주변에 한번 들은 걸로는 외국인이 와서 아마 선교 활동을 하느라고 잠시 머물렀던 기억은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살을 낼 수 있게든가 뭐 이런 위치가 아니었겠죠. 네, 그래서 완전 그 여객선이 다닐 때 굉장한 그 호황을 누린 거 이외에는 그 다음에는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지금 요즘 이 밤섬에 가장 인기가 있는 거는 이 지역의 가로레마니 겨울에 감태가 굉장한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양옆에 다 감태 밭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산 해안에 감태를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를 배를 갖고 온다든가 차를 갖고 와서 여기서 다 수확을 해다가 작업은 지도가 그래서 이 밤섬 근처에 지금 팔에 밭이 최고의 지금 호황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우리 이제 김도 해봤는데 별로 안 됐대요. 그래서 그거 지금 감태 말고 이 지역에 어떤 어업으로는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밤섬 이렇게 인천으로 다니던 배가 늘었던 데라고 그때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제 모습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대동여지도 좀 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산 해안 출신들 중에 아까 이제 저하고는 사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안상수 시장도 여기 출신이고 그 누구라 그러셨지? 표현 도한인데 진짜를 잘 모르겠네요. 조한기? 아니요, 도한기는 아직 표현이 안 됐고요. 아까 이원 출신의 하여튼 인천의 조 의원님인데 제가 이름을 생각이 안 나고요. 안상수 시장님도 아까 그 이원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맞아요. 서태안들이 인천으로 많이 서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작가님 참 증인이시고 또 우리 뭐 다 아는 우리 반학현 친구들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 인구나 물자의 이동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여론이 굉장히 길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여론을 대동여지로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요, 여기가 만대인데 농경지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큰 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수지도 만들고 해서 농토로 바꿨지만 과거에는 꽤 어려운 지역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 토지 이용 같은 게 이제 제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땅을 배관해가지고 이런 세력가들이 개인 소유를 하면서 그 굴을 축적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여기는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합덕 있잖아요, 합덕. 이 합덕지가 여기 있는데 이 일대를 가보면 대략 한 17세기 그 이전부터 이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간척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서울 사는 세력가들. 그래서 뭐 숙종의 공주 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땅을 배관해가지고 땅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한다 그러면 여기는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물이 없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조건으로는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양반이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오랫동안 세거하는 어떤 종족 촌락, 덩치 큰 종족 촌락이거나 그래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예전부터 인구가 적어서 심지어는 뭐 소상공인으로 포함이 되는 것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은 거하고 농업이 안 되는 거하고 서로 뭐 관리하는 문제나 달기는 문제가 비슷하지만 어쨌든 노동력이 부족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인원을 동원하는 경제력을 갖춘 공급 집단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제 여기는 사적 토지용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이제 사적 토지용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국가에서 활용하는 뭐 국유지, 물론 조선시대에는 모든 땅은 왕의 거였지만 특히 이제 공적 토지 이용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가 모두 봉산이었잖아요. 안면송 왕궁을 짓고 뭐 왕족들 뭐 관도 짜고 뭐 그런 데 쓰였던 그 봉산이 이제 여기였는데, 이 태안반도의 재밌는 점이 여기 보면 여기 목장이 잔뜩 있어요. 목장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있고요. 이게 목장으로 이게 많이 쓰였어요. 그러면 이 목장이라는 게 뭐냐면 말 키우는 데입니다.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일정한 양의 말을 이제 조정해서 징발을 해갔어요. 그래서 뭐 기록에 의하면 호살록, 우리 서산이 이제 나온 유명한 역사 유물이잖아요. 한여연의 호살록에 보면 순말 21마리, 암말 31마리씩을 매년 보냈답니다. 한 50몇 마리씩 보낸 거죠. 그러려니까 이제 말을 많이 키웠겠죠. 보통 한 500마리 이상의 말을 키웠대요. 그럼 500명 이상의 말을 여기다 키우려고 하면 그 이제 토지도 그 배경이 될 만큼 넓게 있어야 되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목군인데 목군의 수가 한 뭐 155명이라고 호살록에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인력과 땅이 이제 국가 그 재산을 국가 재산으로 국가에 이제 쓰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목장뿐이 아니고 염전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염전에 대한 기록들은 이 지도에는 안 나오고 목장은 나오는데, 염전도 되게 많았던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사료들을 통해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염전은 100% 전매 제도였어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사적으로 소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국가에서 염전을 관리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한이라고 하는 소금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원래는 이제 조군에서 징발을 했대요. 조군, 이 조운하는 군사들 있잖아요. 지방에서 이제 세곡 운반하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굴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조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군들을 신분상으로는 양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신양역천이라 그러죠. 양인이지만 실제 하는 일은 천민의 역할이다. 그래서 조군으로 징발되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그 중에서도 염한이 또 징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군들이 전부 염한으로 징발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염한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걸 증명을 하는 건데, 힘들었던 이유가 그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 호살록을 보면 말하자면은 가렴 주고 엄청난 양을 뺏어갑니다. 일단 이제 국가에서 원하는 만큼을 내야 되는데, 그것 이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관리 감독을 하러 오네요. 여기 평신진에서 이제 옵니다. 그러면 관리가 오면 인정해산이라 그래갖고, 인정해산 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뇌물이에요, 말하자면. 좋은 말로 인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한테 이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걔들한테 바치고 모자란 것은 못 내면 끌려가서 관가에 가서 뭐 물고를 당하고 이런 일이 다반사라고 호살록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이제 처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염한들이 이탈하는 게 속출한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달아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장이나 이런 봉산, 염전 이런 걸로 여기가 이제 많이 쓰였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선시대부터 여기가 서울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나온 소금, 여기서 나온 말, 여기서 나온 말고기, 쇠고기들이 어떻게 운반됐겠습니까? 배를 타고 간 거죠, 서울로.
그러니까 일찍 여기서는 인천, 뭐 서울, 뭐 강화 이런 데하고 이게 연결이 많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내포가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가. 내포가. 근데 내포는 안쪽으로 깊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넓은 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긴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토착해서 세거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구도 많고. 근데 이제 같은 성격이지만 여기는 같지만 다른 성격이었던 거죠. 토지 기반이 약하고.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이런 경기 지역, 경기 자체가 왕의 땅이란 뜻이잖아요. 왕의 땅과의 교통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동여지상에 이제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대는요, 지금 이게 태안현의 땅으로 대동여지도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태안현의 땅으로. 근데 고종 때 지도를 보면 이 평신진의 땅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신진이니까 군사들 먹여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이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재원, 또 거기서 쓰이는 소금 이런 것들을 뭐 징발하던 그런 곳으로 쓰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질도. 근데 이제 공적 토지 이용 가운데 또 하나 빼먹었는데, 대산 일대가 그 왕실의 사냥터였더라고요. 사냥터. 그러니까 사냥을 하러 왕실 사람들이 한번 내려오면 또 동네가 난리가 난대요. 왜냐면 일단 뭐 며칠간 그 사람들 잘 대접해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먹세, 잘거리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그 수행원들한테 전부 인정해산을 이제 싸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겨울철이면 여기 어민들이 나가가지고 얇은 적사옷을 입고 손발 터져가며 일하는 장면들이 호살록에 아주 실감나게 기록돼 있고, 농사철에는 농사를 작파하고 나와가지고 일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 굴포하고 연결해 보면 사실 굴포라도 우리가 하지 않았다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징발하기 어려우니까. 사정이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력 징발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지도 다시 이제 지질도를 꺼내봤는데, 여기가 이제 재밌는 뭐 십자로랄까 지질 구조상에 이 밤섬이요. 여기서 문제 이게 왜 밤같이 생겼나 싶은데, 밤털이 아니고 밤송이 같아요. 저 건너편 이제 이렇게 벌어진 밤송이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섬 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반을 똑 자르면 이쪽이 바로 23억 년 된 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23억 년 전에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만들어진 바위고요. 반쪽알이 건너편은 그 전에 만들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떠올라서 큰 호수가 되었을 당시에, 호수와 바다를 왔다 갔다 할 당시에 만들어진 그런 땅은 저 건너편에 있어요. 요 앞에 있는 바위하고 뒤쪽에 있는 바위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못 나가 보지만 이 섬 오른쪽 끝으로 해가지고 저 멀리에 이제 이적산이라는 산이 멀리로 보이는데, 그 산은 이제 완전 육지가 된 다음에 만들어진 산이에요. 그 산 밑에가 이제 우리 작가님의 고향 동네, 옆 동네, 고향 동네 옆 동네고, 거기에 이제 이따가 그 바위 보여드릴게요. 육지에서 퇴적된 아주 밝은 색의 바위가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뒷산도 이 앞부분하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성질의 땅인데 아마 잘라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저 건너는 또 이제 성질이 달라요. 활봉산은 요 산 뒤에 있죠? 네. 활봉산 안 보이는데, 활봉산은 또 아주, 여기 홀이에요, 홀이. 이 호리반도는 또, 지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석회질도 일부 있고, 또, 오래된 땅도 있고, 또 23억 년 된 땅도 있고, 그런 게 막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앞에 이따 나갈 때 보세요. 저기에 이렇게 바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지리 용어로는 이제 씨스택이라고 하는데, 씨스택. 뭐 스택이 뭐 쌓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쌓인 게 아니고 바위가 깎여 나와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23억 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 파강 편마암, 걔가 이제 주변이 다 깎여 나가고 걔만 남아서 만들어진 그런 바위입니다. 아까 작가님하고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는 소 콧뚜레 바위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 곰파스 때 원래는 이제 씨 아치였대요. 소 콧뚜레 마냥 이렇게 생긴 이제 구멍 뚫린 아치였는데, 태풍이 콧뚜레 우위를 날려버려 가지고 지금은 이제 독립된 시스텍이 돼 버렸다네요. 그래서 또 이 지형 발달 과정에서 이제 씨 아치가 시스텍으로 변하는데 실제 그런 현상이 또 있었군요. 거기는 붉은 흙이고 돌도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그 마사 쪽으로 네. 많이 부실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색이 붉은색이에요. 거기는. 그럼 이제 아마 이거하고 같은 거라서 이제 화강암 계열의 그것이 변성작용을 받은 그런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고기가 요 사이가 여기 조그만 산이 있죠? 마 무슨 산이든가? 아니 여기는 이적산이고 여기 여기는 모르겠네요. 여기 하여튼 이제 그 펜션인가 리조트인가 그 사이 뒷산 새섬 리조트 예. 그 뒷산에서부터 저 앞에 이적산까지 예. 그 사이가 이제 이 가로림만 일대의 지질 구조의 어떤 뭐라 그러죠? 박물관이라 그럴까? 그 좁은 곳 안에 그게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밤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긴 바위, 또 이렇게 생긴 바위, 이렇게 생긴 바위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서 그거 보고 가세요. 상여바위라고 하더라고요. 상여를 앞에 이제 상여꾼이 이렇게 앞에 서서 리드해서 가는 뭐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화강 편마음 그런 바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청살리 나루터이고요. 인천에서 오는 여객선이 원북면을 사는 모든 주민들은 이 청살리 나루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옛날에 매표소하고 주점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한 2시간 이상 걸어와서 배를 타려고 그러면 어떤 그렇게 쉬었다 가는 거라든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어찌 보면 주모의 미모의 사람들이 좀 더 쉬어갈 수 있었던 곳이 아닐까.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청살리 하면 그때는 그렇게 나루터로만 이용이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어떤 관광적인 낚시꾼들이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 갯벌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명소로, 가로리만의 명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옛날에 나루터의 명성은 지금은 아마 그때 명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펜션과 숙소, 그런 관광 사업이 많이 번창한 거 보면은 이곳은 가로리만이 국가정원이 됐을 때 또 다른 어떤 명소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재미난 걸 하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항구가 발달하는 조건이나 이런 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업병, 좀 지리적인 자연적인 배경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청살리가 이렇게 아까 봤던 밤섬 나루보다 더 큰 나루가 된 것은 이런 어떤 인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또 예산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이제
그 서부화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이런 뭐 연계가 많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예산을 활용하고 이런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더 항구를 성장시키고 이제 크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밤섬에 보셨던 것처럼 거기는 이제 뻘이 있잖아요. 물이 빠지면 이제 섬과 이제 연결이 되고 이런 정도로 완전 연결이 되나요? 섬하고 밤섬. 그래도 조금 힘들죠. 이제 완전히. 냇물 그래서 같은 아까 거는 유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 유두가 연결을 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연결이 뭐 되는 정도로 물이 빠지니까 어쨌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해산물도 채취할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는요. 저기 저 모퉁이 넘어서 이제 거기가 호리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팔봉 호리하고 여기 산 이제 이적산 자락 그 사이에 있는 그 해협이거든요. 뭐 헤엄 잘 치는 사람 중에 좀 용감한 사람은 건너도 갔을 법한 이런 좁은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림만 안에 들어있는 새끼만입니다. 작은 만.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이제 들어오던 물이 큰 이런 주머니 같은 데로 들어와가지고 돌다가 다시 여기에 뭉쳐가지고 튀어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살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진수쌤이 얘기했잖아. 수심이 평균 20m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만에 굉장히 안쪽에 있는데 깊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까 또 양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황금산 아래가 깊다고 했잖아요. 그와 같은 원인으로 여기가 깊습니다. 물이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데가 청산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는 건너편 구도, 여기 청산, 여기가 깊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뻘이 잘 발달하지 않죠. 여기서 이제 뭐 해산물을 채취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발달하지 않아. 밤섬 쪽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수산업 조건은 더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런 의도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해서 저렇게 이제 뜬다리 부두죠. 뜬다리 부두를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체험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배들이 들어와서 이제 정박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큰 항구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오히려 저 배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밤섬까지 가서 작업을 한대요. 작업을 하고 배는 여기에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재밌는 점은 여기 깔려 있는 바위들을 보세요. 얘들은 다 밝은 색이죠. 또 아까 나루터 바로 뒤에 퇴적층처럼 생긴 거 보셨죠? 이제 퇴적층은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변성한 거니까. 원래 퇴적되어 있던 바위가 열과 압력으로 성질이 변하는데 변성함이지만 모양이 이제 퇴적함의 원래 성질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층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제 큰 호수였을 당시에 만들어진 육상 퇴적물이기 때문에 색깔이 아주 밝은 규암질 성분으로 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유형 면적이 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형 면적이. 그래서 실제 유형 면적이 이렇게 좁은 경우가 이제 되게 없는데 유형 면적이 좁은 게 여기 증거가 잘 보여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에 갯벌이 넓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조석간만의 차가 이제 크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로 흘러드는 강물이 경사가 완만하다는 거. 두 가지 원인이거든요. 하천의 경사가 완만하면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결국 제일 마지막에 끌고 와가지고 떨어뜨리는 그 물질의 입자가 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놈들이 이제 바닷가를 오고 가다가 밀물썰물의 차가 클 때 안으로 들어가다가 걔가 밀썰물이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아주 짧지만 물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밀입질들이 쌓이는 거죠. 미식가루 같이 얇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때는 쌓이질 않습니다. 쌓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만의 안쪽에 갯벌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여긴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만들어져요. 이유가 바로 공급 물질이 없는 거예요. 즉 유역이 짧다는 말은 적단 말은 들어가는 하천의 길이가 짧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짧은 하천들은 얇은 물질을 바다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원래 얇은 애들은 끌고 나가겠지만 걔들이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깨지고 부서지면서 중간에 떨어뜨리고 나머지 애들을 끌고 나가는 건데 여기는 끌려 나와도 바로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 여기 잘 보여주고 있고요. 파도가 활발하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조건이죠. 사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조건인데 지형 발달 과정에서는 파도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돌들도 동글동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이라 그러죠. 각진 돌들이 많고 또 아주 미세한 뻘들보다는 미세한 뻘들도 있는데 대개 여기에 있는 뻘들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왔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아산만이라든지 이런 데서 흘러나온 애들이 해안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저 입구에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이제 이 안에까지도 와도 안 가라앉는 거죠. 얇으니까 여하리 들어왔다가 이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립질로 퇴적되어 있는 데는 드물고 모래나 아니면 이제 아주 점토보다 조금 굵은 것들 실트라고 하는데 실트질 심지어 이렇게 자갈이 섞인 이런 애들로 주로 퇴적층을 이루고 있는 게 여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여기서는 이제 잘 볼 수가 있네요. 요약하면 이 일대에 생긴 땅덩어리 중에 한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였었던 땅이 떠올라갖고 호수였을 때 만들어진 그런 바위들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또 바다가 얕을 때 생겼던 땅 석회암, 그게 이제 아까 들어오다가 지나왔는데 갈 때 보여드릴게요. 그 석회암이 풍화된 빨간 소위 테라로사가 저 나가다 보면 잔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 안에 만이기 때문에 그 좁은 해협에서 물이 빨라지면서 이런 항구들이 양쪽에 발달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요 일대가 이제 한때 성캄브리아의 이제 바다였기 때문에 이제 석회질이 많은 그 지역이거든요. 청살리 1구죠. 청살리 1구. 그래서 이제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또 유난히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내렸는데 그럼 뭐 이런 흙이 100% 그럼 석회암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간 흙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하나인데 그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원인이 하나인 것은 뭐 때문이냐면 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 이런 이제 토양층에 들어있는 철분 때문에 그런 빨간색이 되는데 우리 최종진 이사님 어떻게 화학적으로 좀 한번 철분이 산화되는 과정을 좀 뭐 하여튼 뭐 쇠가 녹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어떤 토양층에도 철분은 이제 들어있고요. 또 많은 양이 들지 않아도 다른 성분들은 색깔을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철분이 이제 유난히 색깔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이 속이 뭐 다 쇠로 돼 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분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붉은색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석회암이 아닌 지역도 붉은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쪽에 석회암이 붉은흙이 많잖아요. 남도의 상징 황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라테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라테라이트. 그러니까 이건 열대지방에 있는 흙인데 열대지방 여행들 이제 가보신 분들은 기억이 혹시 나실지도 다음에 가시거든 눈여겨보세요. 열대지방 숲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그 밑에서 아주 붉은 흙이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라테라이트인데 거기는 이제 순전히 암석의 원료보다는 화학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즉 이제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지역에서 그런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양층 내 화학 반응이 온도하고 비례해서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그 알칼리 성분들은 전부 말하자면 씻겨 나가고요. 비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칼리 성분들은. 그래가지고 그 이런 붉은색의 이제 철분들, 금속성 알칼리인데 그런 것들만 남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석회암의 경우는 해저 퇴적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바위였을 당시에는 이런 탄산칼슘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눈에 띄게 개들이 많기 때문에 바위였을 당시에는 회색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바다에서 만들어질 때 반대 반응이 육지에서 일어나요. 바다에서는 칼슘하고 탄산이 결합해서 탄산칼슘이 됐는데 얘가 이제 적당한 온도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산이 분리가 되고 칼슘은 이온이 돼가지고 물과 함께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석회암은 녹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색을 띠는 성분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흙이 된 다음에는 바위의 원래 모습하고 완전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철분이고 걔가 잘 드러나서 이런 모양의 이제 흙이 석회암적인 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은 스페인어죠. 테라가 땅이란 흙이라는 뜻이고 로사가 이제 로즈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붉은 흙인데 거창하게 막 테라로사 막 커피숍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냥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여기는 지나다가 보니까 요 구간이 바로 석회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좀 붉은색이 좀 더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내렸습니다. 네. 석회암에서만 붉은색이 있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이제 가겠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